였고요. 오늘 코스피가 사상 첫 8,400을 돌파했다. 8,400이요? 사요. 어제 얼마였지? 어제 8,100 장중에 터치했었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떨어졌던데요. 지금 그래서 사이드카 다시 내가 이제 그래가지고 8,400 이거? 내가 구경한테 전화하려고 그랬어. 상담하려고. 왜냐면 나만 사면 왜 떨어지니? 내가 제발 원금만 회수해줘라. 바로 사지 빠지게. 마세요. 사봐 주세요. 안 되겠다. 나는 아니야. 우린 안 돼. 왜 내가 사면 늘 고점인 건지. 그 매수 사이드카가 지금 발동했다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 레버리지 ETF 같은 것들이 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는 지금 뭐 삼성 하이닉스의 또 이게 돌풍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올라가고 있어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8,400이 너무 이제 또 급격히 올라가서 네. 오히려 멈추는 사이드카가 야, 발동했다라고 하던데 어마어마합니다. 좀 놀라운 현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다시금 이야기하지만 이 초과세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배분할지 네. 뿐만 아니라 사실 민주당에서는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에는 5천이 넘어서 다시 논의한다고 한 바가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세금 이슈를 선거를 앞두고 건드린다고 하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불편하고 혹은 걱정될 수 있을 텐데 어떤 시점에서는 사실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네. 것도 충분히 좀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삼성전자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들어와 있습니다. 투표율 95.5%이고요. 찬성이 73.7%로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안에 대해서 노조 내부의 투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사흘간의 투표 끝에 찬성 73.7% 그리고 투표율은 95.5% 거의 다 투표하고 대체로 찬성을 하였다. 이제 문제는 그 이후가 그렇죠.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여기 노조에 탈퇴하신 분들 그리고 그 밖에 사실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이게 끝났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특히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던졌던 추가 세수, 예. 그렇습니다. 추가 네. 세수, 초과 세수가 아니라 추가 세수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회가 공익적으로 잘 배분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정규직 노동조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비정규직 그리고 하청업체, 협력업체 등등과 나누는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답을 삼성이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가 남긴 숙제라는 것이 여러 개인 것이고 네. 아까 장 선배 설명해 주신 대로 그 협력업체, 하청업체를 어떻게 이제 보듬어 줄 것인가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삼성전자 안에도 이해관계가 많이 갈린 것들이 드러나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지금 예. 이제 12만 정도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부문에 일하는 사람은 7만 명, 그리고 5만 명 정도는 비반도체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거든요. 네. 투표율이 사실 높고 합니다만은 노조 가입원 수가 반도체 그 공정에 있는 노동자들이 대다수 가입했다고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여전히 소외된 노동자들이 그 안에도 존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그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라는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그 분배의 문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배가 아프다거나 뭐 박탈감을 느낀다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이며 그렇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급격한 어떤 부의 차이가 났을 경우에 공동체 정신이라는 게 무너져가지고는 네.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그렇죠. 생겨서 결국 그럼 정치는 무엇을 하고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안 네. 그러면 사실은 부자인 사람들 우리 기생충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망가지게 네.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차원에서도 예. 그 정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그러고 저는 언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경제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런 걸 부추기거든요. 더 많은 투쟁, 더 많은 뭐 부를 이제 배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사회가 점점 양극화되고 있고 누구는 6억 2천, 3천 뭐 정말 꿈에도 만질 수 없는 금액을 또 살면서 사실은 6억이나 넘는 거 로또도 그만큼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여러 명이 당첨되시면 그렇죠. 예, 예, 게다가 로또, 세금 빼고 그렇습니다. 하면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이제 세금은 많이 낼 텐데 6억이면은 그 성과급에 대한 세금이 한 절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상당히가 냅니다. 예, 네. 2억 얼마를 아마 세금으로 내는 아 걸로 그렇군요. 알고 몰랐던 있는데. 세상이어서 그런 돈을 벌 일이 없으니까. 아 세금 많이 내는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돌려받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여튼 이제 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엄청난 이제 세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누구는 그렇게 하지만 누구는 오늘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 일터로 가시는 분들, 제가 간혹 그 저 길거리에서 만나면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또 막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반갑게 인사해 방송 주시면 들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엄청나게 많으세요. 야. 이제 대구에서도 보수의 성지 대구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께서 그 편의점 애청하고 계시다. 너무 그렇네요. 고맙다. 뭉클하네요. 예. 뭐 객관 균형 보도 어디도 치우치지 않은 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데 댓글에 왜 이렇게 욕이 많이 올라오지? 예. 선거 기간이어서 좀 더 사람들이 그런 것 이렇게 같습니다. 마음이 뜨거우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또 다뤄봐야 되는 의제는 그 김용범 실장이 이제 최근에 이른바 3고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것은 경제가 도약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다라는 것을 이제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이게 그 김용범 실장님도 저만큼 도발적인 질문 많이 던지시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해서 그 청와대에서는 서민 부담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취약계층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또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물가에 대해서 상시 점검하고 있고 안정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과 외환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차질 없이 잘 관리하고 있다. 이제 이런 등등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김용범 실장이 던지는 의제는 이렇게 하면 또 욕먹을 텐데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맞는 말임에도 예. 불구하고 어다르고 아다르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저희 같이 그러니까 필드에서 그러니까 뛰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물론 뭐 저희가 하더라도 비판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근데 여튼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받아들임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뭘 더 잘하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이어가야 될 텐데 현실에 대한 진단만으로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서 있는 자리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라는 질문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환율과 관련돼 있는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시장에 바로 반응을 줄 수 있다는 예. 점에서 좀 신중해야 된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는 약간 두둔하는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그 청와대라는 데가 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데는 아니죠. 나라의 그 100년 대계를 생각하면서 큰 골격을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원래 경제 성장의 공식이라는 것은 우리 전두환 때 대입을 해보면은 전두환 때 경제 성장을 했다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때 엄청 어떤 했죠. 네. 득을 받냐? 네. 삼저호황이라는 거꾸로 표현이 있죠. 당시에 이제 저금리고 맞아요. 저유가고 저유가. 저달러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힘입어서 네. 구조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전두환 때 성장을 했다. 우리가 저희가 바로 80년대 삼저 호황의 혜택을 누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전두환 때문에 성장한 걸로 아는데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 국제사회적인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맥락 그 시기. 속에서 예. 성장을 할 수 있는 맞아요. 동력이 됐다 이런 예. 설명을 하는데 지금 전혀 우리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계엄이라는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탄력적으로 지금 올라가는 게 코스피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반도체 여러 가지 성장이라든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환경 자체가 경제 성장의 그런 공식과는 어긋난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나타나니까 그 김용범 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니까 좀 더 넓게 봐야 되는 거. 그러면 경제학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네. 이해되지 않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며 네.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네. 이런 담론적 문제 제기라고 봅니다. 네. 앞에 이제 얘기했던 삼성 노조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초과세수의 배분 문제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왜 형이상학적 얘기를 하냐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국가의 미래를 봤을 때는 그렇죠. 방향타로서 필요한 문제제인 것이고 네. 결국 김용범이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되는 거죠. 노조란 무엇인가? 네. 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담론 제기를 우리가 너무나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 실물 경제 안에서는 네네. 굉장히 납득이 안 되는 태도로 비칠 수도 있지만은 네. 학계에서도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언론도 이런 얘기를 자가 생산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긍정적인 면을 초한 문제가 없는데 네.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한가한 소리 하느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네, 지금. 그렇죠. 예, 선거 앞두고 굳이 대통령실에 있는 정책실장께서
꼭 이 얘기를 하셔서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무역 하시는 예. 분들의 네.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냐. 왜냐하면 어제만 하더라도 달러가 1,510원 그렇죠. 이상을 찍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오늘은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좀 제작진께서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너무 이제 그 수출 수입업자들에게 타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선거를 앞두기이기 때문에 딱 7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은 좀 유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전해드리겠습니다.